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저희 14주차인가 5주차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액티브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왔고요. 이거는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일주일 수익률은 2.09% 정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동기간 동안 S&P가 1.94%,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지수가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94% 올랐고 나스닥은 4.66%. 그래서 저번 주 장을 조금 돌아보면은 많이 빠진 애들이 올랐고 맞아요. 많이 올랐던 애들이 빠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리밸런싱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3월 24일부터 2월 10일이 아니라 이제 7월 9일. 또 7월 9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7.78%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전체 기간 동안 저희는 어쨌든 환을 해지를 안 하고 그냥 열어놓고 그쵸. 투자를 하니까, 개인 투자니까. 그리고 이제 S&P랑 나스닥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의지를 좀 다진 게 예, 맞습니다. 힘을 발휘했네요. 그래서 이때 조금 힘들었죠 저희가. 그쵸. 시장보다 많이 빠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잘 버텼고, 이 구간에서는 되게 잘 버텼다가 이때 좀 삐끗하고 다시 제대로 해보겠다 했는데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잘 따라갔고, 뭐 눈부시게 성장을 하진 않았지만 그쵸. 어쨌든 너무 아웃라인하게 가진 않았다 시장이랑. 네. 그래서 마이너스 5.29%고 동기간 동안 S&P는 마이너스 12.77%,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6.55%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조금 매매가 있었는데 네. 거의 셀 매매였어요. 거의 다 파는 매매였고, 일단 저번 주 계좌를 보면 이것저것 쇼핑을 했었습니다. 네, 맞네요. 예,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종목도 여러 개 담고 뿌려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랑 윈 리조트 그리고 룰루레몬, 이거는 팔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딱 그 세 개 팔았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산업이 어찌됐든 리오프닝이랑 되게 밀접하고, 그리고 얘네한테 되게 중요한 게 라이센스인데, 네. 라이센스도 제가 파니까 이제 라이센스 갱신됐다고 뉴스가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됐든 저는 리오프닝 때문에 샀는데 심상치 않아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며칠 연속으로 2만 명 이상 넘어가고 있다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모르는 거 하지 말자 이러고 카지노는 팔았고, 그 다음에 룰루레몬도 뭐 똑같은 이유로 팔았습니다. 어차피 한 주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들은 팔았고, 그래도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팔아가지고 네. 라스베가스 샌즈는 약간 익절했고, 네. 윈리조트는 손절했고 룰루레몬도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 니오는 12%였다가 지금 다시 거의 18% 정도로 올라왔고, 이때 추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어찌됐든 저는 니오는 계속해서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또 얘기했던 게, 난 지금 보이는 게 탄밖에 보이지 않는다. 친환경. 예, 친환경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태양광 ETF는 많이 올라줬습니다. 6.26%고, 저는 그래요.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 네. 신재생 수요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팔 생각입니다. 그때 네, 네. 반영이 되면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보쿠아는 여전히 갖고 있는데, 좋아 보여서. 예, 맞아요. 그래서 좋아 보여서 계속 갖고 있고, 비중도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조금 커요. 뭐 유의미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보쿠아도 계속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 뭐 저번 주에 했었고 몇 개 기업이, 슬슬 했죠. 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일단 저는 반도체를 많이 봐가지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했었거든요 저번 주에.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일단 제가 이것도 영상을 따라 올려야 올릴 되는데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 올릴 수도 안 있어요. 올릴 수도 있고. 예, TSMC도 이제 곧 해가지고 TSMC 할 때 그냥 해버릴 수도 있고. 어찌됐든 첫 번째, 반도체 생각보다 큰일 났다. 생각보다 예, 더 문제가 있다. 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사실 3분기가 호황이거든요. 네. 얘네 메모리 기업한테.
3분기 가이던스 일단 아작이 났고요. 매출 마이너스 17% 하향했고 EPS 마이너스 30% 가량 하향했거든요. 17%죠? 네, 107% 아니고. 107% 아닙니다. 네, 17% 하향했고 마이너스 30% 하향했고 PC랑 모바일, 노트북 이런 거 수요 확연히 줄었다. 이거 저번 분기에도 확인했는데 이번 분기에도 역시나 안 좋았고 데이터 센터가 그나마 좋은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는 기업들이 재고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얘네 매출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수요는 좋아도 지금 쌓아두던 재고를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이던스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큰일 났다. 그리고 특히 23년도에 카펙스 투자를 거의 대폭 줄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것들 안 사고, 그러니까 장비주들부터 해가지고 다들 이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장비주들 기본 마이너스 한 8, 9% 정도 하락했고 다른 반도체주도 마이너스 4% 정도 이렇게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도체는 당분간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이날이 실적 발표 날이거든요. 마이너스 8%를 찍고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종가 마감을 했고 그 뒤로 상승 추세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나 안 좋은 실적이고 가이던스도 안 좋은데 시장이 반영을 했구나 이 기간 동안. 이미 미리 다 반영이 된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수치거든요. 네. 이 컨퍼런스 콜만 보면은. 근데 이거는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했었잖아요. 반도체는 더 하락했었고. 진짜 많이 보였죠.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들 나왔었잖아요. 뭐 중국 데이터나 거기서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롱 포지션을 구축하기에는 또 무섭고. 그렇죠. 예. 또 뭐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안 좋은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어느 정도 시장은 반영했고 이제 명확하게 주어졌잖아요. 가이던스랑 안 좋을 거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때를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고 매집 구간으로 보는 게 아닌가. 주식 못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여기서 박스권을 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이 오래 이어간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매집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이던스가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면 맞습니다. 그때가 올라갈 거다. 저는 그거를 생각보다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급망이 해소되면서.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제 의견이니까. 그렇죠. 공급망이 해소될지 안 해소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사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생각도 했어요.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쌓은 게 작년 4분기부터거든요. 네. 21년 4분기. 4Q2일부터 재고를 쌓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반도체 병목 현상이 일어났을 때예요. 네. 제일 심했을 때. 근데 이때 쌓아놓았던 재고들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단도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사실 수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재고를 쓰고 있다는 건 병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구나라고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심한 해로일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 조금씩 기미가 보이는구나. 왜냐면 저는 4분기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겠고 가이던스 다른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보면 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TSM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 계좌인데 저는 뭐 이게 좀 날짜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 기준으로 UNG라는 미국 천연가스 선물 ETF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천연가스에 투자한 거죠. 저번에는 FCG로 투자를 했었는데 네, 근데 그거는 약간 FCG는 사실 주식들 ETF거든요. 네네. 그래서 천연가스에 꼭 100% 아니어도 기업들이 다 포함돼 있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그 보유 주식이 없었고 그쵸. 이번 주에 처음 샀고 한 50%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천연가스를 샀고 이제 저는 이거 외에도 저도 사실 친환경 좋게 보고 있고 원래는 옥시덴탈을 매수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저가로 좀 매수해놔가지고 거래가 안 됐어요. 근데 딱 그 제가 매수 걸어놓은 가격 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쵸. 에너지주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천연가스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 LNG를 많이 좋게 보고 있는데 천연가스가 PNG가 있고 LNG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PNG는 파이프라인, LNG는 이제 선박 배로 움직이는 건데 저는 이 LNG를 좋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을 좋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러시아랑 EU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EU의 에너지 한 40% 정도가 가스로 연결되고 그 가스의 거의 대부분을 러시아로 이렇게 받아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PNG로 받아오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으로. 근데 이번에 전쟁 터지면서 제재했잖아요. 그쵸. 제재를 했고 반대로 얘네도 역제재를 한 거죠. 가스로. 그쵸.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든 전쟁이 안 끝나든 둘이 사이가 원만해지든 아니든 이 에너지 PNG는 더 이상 EU가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쵸. 한번 당해봤으니까. 한번 너무 당해서 그래서 에너지 독립을 하려고 하고 이 의존성을 좀 버리고 싶어 하고 그래서 PNG를 얘네한테 못 받으니까 지금 다른 국가에서 LNG 수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LNG 수입을.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공급량을 충분히 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에너지 이 천연가스가 세 개가 있는데 미국이 있고 이제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가격이 여기에 비해서 너무 비싸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에 있는 거를 아시아나 유럽에 옮기는 거에 대한 비용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일로 넘어오면서 당연히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WTI나 브렌트유나 지역 차이잖아요. 그쵸. 물론 어느 정도 품질 차이도 있겠지만 근데 이 괴리가 엄청 심각하진 않거든요. 그쵸. 네, 엄청 심각하지 않고 또 본인들이 그 지정해 놓은 가격대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건 괴리가 되게 심해요. 특히 최근에 미국에 있는 LNG 수출 항이 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원래 이걸 다 이쪽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니까 미국 내 재고가 쌓이잖아요. 네네. 수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 천연가스가 더 빠졌거든요. 재고가 늘어나니까. 그쵸.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천연가스가 이미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실제 차트를 보면 거의 이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때쯤 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결국 불난 거는 해소가 될 문제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해소가 될 단기 이슈고, 두 번째로 결국에는 미국 가스가 유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저는 계속 많이 팔리면서 미국 내에서도 수출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오르겠죠. 그쵸. 그걸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이거는 천연가스 그냥 실물 그 자체잖아요. 네네. 그래서 LNG 관련한 기업들을 좀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 티커로 LNG라는 셰니어 에너지라는 기업도 있고 또 NFE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뭐 어떤 걸 살지는 좀 더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해야겠지만 이쪽에 익스포저를 좀 늘리던가 아니면 친환경을 좀 더 다시 보던가 뭐 이거는 전통 에너지긴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좋네요. 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안 통하는 거 아시죠?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스터디를 해보니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PQC 이걸 되게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그 수요가 있고 이 수요를 대줄 수 있는 애가 누구냐. 근데 현실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호주나 카타르도 있긴 하지만 지금 천연가스가 남아도는 데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수요를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스도 올라갈 거고. 근데 코스트는 물론 들긴 하겠지만 이 뭐 원자재를 끌고 오는데 코스트가 많이 든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현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여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되게 저번에 한번 크게 미래 실패를 하시고 네네. 일을 갈아가지고 근데 밀 다시 올랐더라고요. 진짜 맨날 내가 팔면 올라.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쨌든 되게 좋은 상품으로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서퍼님은 이제 가용자금이 한 50% 정도 남은 거고, 그렇죠. 저도 그쯤 남았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서 가만히 일단 있는 것도 당분간은 이 정도는 현금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저는 시장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근데 다음 주 실적 발표 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7월 13일 날,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거 발표 있어요. CPI가 있죠. 네, 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CPI. 이게 5월인가 6월에는 CPI 발표하고 금리 인상 FOMC가 거의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하고 금리 인상도 팍 올려버리고 그래서 엄청 쇼크가 있었는데 이번 달 FOMC는 거의 7월 말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이거 발표되면 또 이제 막 금리 인상 예측가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될 것 같아서. 야, 이 사이에 이제 심지어 실적까지 있네요. 실적 시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장난 아니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좀 시장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오르든 떨어지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수익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